문의드립니다. 정상 잘 챙겨 읽고 있습니다. 9년생 여자분이시고 아직 미혼이세요. 국내 의과대학 졸업, 올해 인턴 예정이었습니다. 전문의 하여튼 그래서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한국에서 프랙티스를 앞으로 하실 계획이 아니라면은 그럴 경우에는 독일에서 바로 전문의 과정을 하는 게 더 유리.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을 생각해도 마찬가지고, 물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전문의를 인정해주기는 하는데 굳이 그거를 한국에서 전문의를 하고 또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서 인정을 받느니 하는 게 뭐 더 유리하거든요. 어차피 독일어 공부를 할 생각이면은. 그리고 심지어 이분도 마찬가지, 아까 똑같이 영어를 잘해, 전에 간호사분도 영어를 잘했는데 이분도 어렸을 때 만 11세, 12세, 13세, 14세에 이 시기에 영국에서 3년 살았으면은 사실상 거의 원어민에 가까운 어학 실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만 12세 이전에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근데 이제 그동안에 단절된 기간이 있어서 그 실력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겠지만 어쨌든 전에 배웠었던 언어는 잠재적으로 그 두뇌에 잠시만요. 머릿속에 원어민급 원어민으로서 마더텅으로서 뇌에 박혀 있어요. 사실은 이분이 그걸 인지하실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영어를 지금이라도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은 일반적인 25세의 여성보다는 훨씬 더 잘 배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원어민급 실력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노동진료소에서 영어로 진료도 하고 계실 정도. 예, 경험이 없으며 공부 중입니다. 예, 일반 언어는 독일어 B2가 필요하고 전문 의학 용어는 C1이 필요해요. 근데 뭐 지금 영어를 이 정도 뭐 거의 만점, 토익 거의 만점이고 토플도 거의 만점이잖아요. 이 정도 실력이면은 독일어 B2도 1년 정도면 만들 가능성이, 영어 실력이면은 독일을 고집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미국 가도 돼요. 더군다나 지금 뭐 실력이면 그냥 USML이 보는 게 나은데 문제는 이제 자금이 필요한데 어렵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디 뭐 일반의로 어디 취업을 해서 한국에서 돈을 좀 모아서 USML의 공부를 시작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물론 독일이 의사의 삶의 질이라던가 또 독일에서 독일어 공부하고 독일 의사 자격 취득하고 독일 시민권 취득한 다음에 뭐 독일 전문의까지 다 취득을 하고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 취업하는 것까지 고려를 해보면은 맞아요. 영미권 국가의 불확실성, 그다음에 자금 문제, 그다음에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이 훨씬 더 상업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데도 사실 독일 그 의사들의 연봉, 전문의 연봉, 개업이들의 연봉이 나쁘지는 않은데 사실 미국보다는 독일이나 스위스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는 해요. 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USML이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자금적으로 USML이 1년, 2년, 3년 막 버티면서 이거 준비할 능력이 안 된다, 도저히. 그러면은 독일이 조금 더 유리한 게 맞기는 해요. 독일에서 일반이 인정받고 전문의 수련하고 그때쯤이면은 이미 독일 시민권을 취득했을 거예요. 그러면 독일에서 계속 취업해서 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위스로 넘어가서 일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미국보다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 스위스를 목표로 하는 것도 희망하기를 전문의 자격증을 한국에서 따고 나서 이민을 준비하는 걸로 하는데, 독일 전공의들이 한국보다 연봉이 더 높아요. 연봉도 높고 근무 조건도, 물론 독일 전공의들도 맨날 자기들 번아웃 됐다고 너무 힘들다고 막 컴플레인 해요. 그래서 그 내용 보면은 자기네들 막 일주일에 60시간 막 일한다고 뭐 심하게는 뭐 70시간도 일하고 80시간도 일하는 경우가 있다고 막 난리 치거든요. 한국에서 전공의들 몇 시간이래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도대체 병원 밖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몇 번이나 있어요. 독일에서 전공의 과정 거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지금 이 영어 실력에 뭐 한국에서 조금 돈을 어느 정도라도 벌어서 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독일어 공부도 해야 되고
이 과정을 독일에서 하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고 비원 만드는 게 많이 어려울까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원어민급에 가깝게 하기 때문에 한국이면서 강사 그러니까 한 A1에서 B1까지는 강사한테 독일어를 공부해도 문제가 없는데 B1에서 B2, B2에서 C1 이 정도 넘어갈 때는 결국 원어민 강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한국 내에서 독일어 원어민 강사한테 그 정도의 집중적인 교육, 수업 이거를 들으려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주변에서 독일어를 쓰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독일 현지에서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효율은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노트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 것 같아요. 지금 이 조건이라면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일 것이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격 심사 인증받는 행정 처리에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독일에서 일반이 자격 심사 받고 하는 게 저는 전공의 생활하면서 돈을 모았다는 분을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실수령액이 모르겠어요. 요새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 뭐 한 400만 원을 넘지 않았거든요. 실수령액이 100시간씩이라면서 계산해 보니까 뭐 편이겠지만은 편의점 알바하고 별 차이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을 전공의를 계속 하는 게 유리할지 말지 하여튼 거의 제 조카뻘인데 제 조카라고 하면은 저는 독일 가서 전공의 하라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독일에 가게 되더라도 베를린에 정착하겠다는 마음은 그다지 들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추천하는 주 도시 있을까요? 독일 남부를 더 우선 권장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재밌는 현상인데 독일에 가게 되더라도 베를린에 정착하겠다는 마음은 그다지 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독일의 수도니까 베를린, 서울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평양이에요. 평양이고 개성이에요. 한국으로 치면은. 베를린에 서베를린, 동베를린 해가지고 베를린의 일부만 예전에 서독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산업단지 옛날에 있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엔 지금은 다 폭파해버리고 난리 났지만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개성의 일부는 대한민국에서 썼었잖아요. 옛날에 그것처럼 베를린의 일부를 이렇게 랜드럭 되어 있는데 일부를 베를린을 서독에서 썼던 거지 베를린 동베를린과 그 주변 지역은 전부 다 동독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즉 지금도 독일의 베를린은 기본적으로 동독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못 하시더라고요. 느낌이 달라요. 혹은 서울의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수도가 베를린이니까 좋은 거는 다 베를린에 집중되어 있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착각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의대 제일 좋은데 베를린 샤리테로 치기는 하는데 베를린 샤리테가 1등이기는 한데 실제 레퓨테이션을 따지면은 하이델베르크예요. 튜빙겐이나 브루크 뭐 이런 데를 더 쳐줘요. 혹은 미넨. 네. 시내에 가면은 뭐 미넨 막시밀리안 대학교 의대 뭐 있거든요. 종합병원. 이다. 베를린은 개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오히려 미넨이 독일에서는 1타다. 그러면은 강남 서초예요. 미넨이. 슈투트가르트,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오히려 함부르크 이런 대도시도 굉장히 좋고 뭐 그렇긴 한데 뭐 쾰른, 뒤셀도르프 이런 데도 좋기는 한데 사실은 독일의 정수는 오히려 미넨과 그 주변 반경 1시간 이내에 유명한 중소도시들 뭐 로젠하임, 뭐 아우크스부르크, 뉘른베르크가 아주 독일적 색채가 강한 동네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거기 관청하고 거의 뭐 나치 독일 레벨이란 말이에요. 무슨 뭐 튜빙겐 뭐 이런 한국에서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은 그런 중소도시들이 오히려 함부르크나 이런 데보다 삶의 질이 더 좋아요. 실제로 독일에서 그 삶의 질이 좋은 동네 순위를 매기면은 1위부터 10위가 대부분 독일 남부에 있는 중소도시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정말 오해를 하는데 베를린이 독일의 수도이기는 하지만
평양이나 개성 느낌이다. 예, 통일 이후에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